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혜고요. 지금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2년 동안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Why Harvard? Why Kennedy School?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빨간머리 애니예요. 그래서 빨간머리 애니 말을 하는 게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플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몇 년 뒤엔 뭐가 되고 몇 년 뒤엔 어떤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굉장히 즐기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그런 성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마치 이런 일이죠. 저는 2004년부터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었어요. 그때부터 당 활동을 해서 그때가 만 20살이었는데 제가 28살에 이따 오후에 오창석 출마자님도 나오시지만 그분이 29에 출마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28살에 2012년 총선에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번이라는 번호를 받았고요. 당시에 김광진 전 의원님께서 10번을 받으셔서 이제 의원이 되셨고 장하나 의원님도 이제 의원이 되셨고요. 저는 뒷번호를 받아서 의원이 되진 못했지만 여기 보시면 당에서 부대변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이제 당의 입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인형 탈을 쓰고 이제 선거운동에 나아가서 이제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제 운동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32살에는 또 4년 뒤에 총선에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도 청년 비례대표로 후보를 나갔는데요. 그때는 여기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례 16번을 받았어요. 16번을 받아서 약간 당선 가능성이 퀘스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율동도 하고 대표님 따라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12년과 16년이라는 사이의 기간 동안에 제가 또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또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학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했는데 10년을 준비했어요. 여기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제가 유학을 10년 동안 준비했지만 제가 10년 동안 앉아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했던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또 대학원도 졸업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 저렇게 저 조그마한 책상에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방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되게 작은 한 평, 2평 되는 방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 여기 보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미국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보았는가. 근데 이제 토플이랑 이제 GRE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GRE 같은 경우는 수학을 굉장히 좀 못했어서 미국의 고등학교 수학책부터 다시 봤어요. 그렇게 봤고 이제 토플 같은 경우도 저도 한국에서만 계속 자랐기 때문에 이제 말하고 듣고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미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했지만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거 핑크색 이건 뭐냐면 당시에 제 다이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제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자료들이라면 저 핑크색 다이어리에는 저의 아픔이나 실패, 좌절, 그다음 분노, 막 그런 절망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16년에 청년 비례대표 16번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동시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입학 허가를 받았던 과정은 예전에 다준다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입학 관련된 걸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버드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다녔는데요.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면 여기 날씨가 나와요. Winter in Boston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스턴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나시티를 입고 갔다가 막 화요일에는 패딩을 입고 막 수요일에는 막 거의 수영복 같은 걸 입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날씨가 변덕스럽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생필품 같은 것도 사서 제가 뭐 이제 이사를 혼자 준비하고 이제 여긴 찰스강이고요. 또 보스턴 하면 또 랍스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한 마리에 10,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랍스터를. 굉장히 큰 랍스터를. 그래서 예, 제가 임신했을 때 랍스터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 써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는 게 그 존 F 케네디 스쿨 오브 가버먼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JFK 스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원래 하버드 대학교가 행정대학원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즈음에 이제 그러면 케네디 스쿨을 기리는 의미와 함께 이제 미래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케네디 스쿨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 저희 케네디 스쿨에 굉장히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위에 썼던 거는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라고 썼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낫게 만드는가 라는 게 케네디 스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로스쿨도 가보고 로스쿨 수업을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수업도 들었는데 사실 로스쿨이나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내 성적에 따라서 정말 내 미래가 결정이 되고 내 취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친구들끼리 좀 경계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근데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케네디 스쿨은 서로 협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스쿨을 보여드리면 전공이 총 4개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MPA, 저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전공을 했고요. 여기에는 78명으로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2명이 저희 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학과인데 92명이 입학했고 제가 한국 여자 1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명이 들어갔고 제 남편이 한국 남자 1명. 그래서 저희가 선택이 없었다.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한 80여 명, 90여 명 정도로 이제 저희 전공은 이제 되고요. 나머지 전공들도 한 200명, 70명 이렇게 돼서 한 해에 한 5, 600명 정도가 케네디 스쿨에 오게 되고 두 학년을 합치면 이제 1000명이 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들어갔던 전공은 이미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년의 그 프로페셔널 워킹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또 학교도 졸업한 친구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듀얼로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케네디 스쿨이랑 MBA를 같이 한다. 아니면 케네디 스쿨이랑 그 MIT MBA를 같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2개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원래는 2년 이렇게 끝나는 것을 합쳐서 3년에 끝내는 그런 과정도 미국에는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인종인데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에이시어는 한 17% 정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국가의 사람들. 근데 아시안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 중국, 일본도 포함하지만 이제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까지 다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포션이 되겠죠. 예, 이게 저의 입학 시절의 이제 사진인데요. 저희 과가 이제 9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제가 여기 이제 하버드생 자신의 특별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글씨를 달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에세이를 쓸 때도 그랬지만 이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가 특별해요. 특히 이제 에세이 쓸 때 그런 얘기 많이 저는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없었고요. 뭐 아니면 저는 인생이 너무 그냥 힘들었고요. 막 단순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에피소드가 있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다 특이해요. 정말로 그 특별한 인생을 가지고 정말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나 하버드에 오는 친구들은 자기가 뭐가 특별한지를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지나갔던 일, 예를 들면 그냥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말 그 이혼했다는 사실에서는 어렸을 때 나의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정말 더 단순히 말해서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맨날 늦게 들어오셨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셔서 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집에서 아빠 양복도 한번 입어보고 아니면 엄마 화장품도 발라보고 이런 식으로 혼자 외롭게 보냈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바랬던 게 무엇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의 인생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함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발견을 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친구들을 인터뷰해서 이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이미 30명 정도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점점 더 알고 싶은 게 많고 본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의 삶과 미래의 삶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버드에 오는 친구들이 다른가. 사실은 저희가 정책학 대학원이지만 다른 정책 대학원들도 많아요. 콜롬비아 대학교에도 있고 NIU에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실 하버드는 탑이거든요. 근데 왜 탑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수업이나 이런 건 정말 훌륭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하지만 그 케네디 스쿨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별함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액티비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한복도 입어보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리트리트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수학여행 같은 것도 다녀왔고 이제 저희 하버드나 예일, 하버드, 콜롬비아 같이 이제 저렇게 미식축구 하는 경기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파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정말로 이렇게 같이 춤을 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티를 하면서 그냥 그게 저는 파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파티를 한다고 하면 그냥 그냥 어떤 행동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든지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날 자신이 정말 입을 수 있는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오거든요. 꼭 값비싼 옷이 아니고 정말 H&M에서 산 10불짜리 원피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자신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어떤 옷이 맞고 어떤 색깔이 맞다는 것 자체도 그거를 나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모르면 나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도 다녀오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남편이랑 이제 만나서 같이 또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너무 짧은 시간에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It's a Harvard. You don't waste your time. 이라고 했던 게 너네 정말 시간도 안 낭비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했었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셉 나이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신 분인데요. 정치학과에서는 많이 이제 들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라든지 하이패츠 교수님의 리더십 수업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수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 수업에서 이건 저는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사진이고 이제 학생들이랑 찍었던 사진들을 올렸는데 제가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라고 지금 타이틀을 달았거든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오히려 좀 재밌고 제가 케네디 스쿨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바로 한국 매력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모든 수업에서 한국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 스쿨이 원하는 건 또 그거예요. 다양한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친구들이 서로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이 와서 협상을 가르치고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 내에 내가 정말 협상을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배울 건지 리더십을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배울 건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분단도 되어 있고 그리고 초고속 성장을 했었고 굉장히 외국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고 좀 재미있고 매력적인 나라로 보여져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재 관련해서도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특히 지금 중동의 독재 얘기하거나 남미의 독재 얘기할 때도 대한민국의 박정희나 그런 시대에 있어서의 일들을 좀 얘기하기도 했고
아니면 뭐 통일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수업 시간에 통일 얘기가 나오면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절대 못하니까. 그래서 은혜이? 이러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 얘기를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저는 좀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의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하버드는 최고의 대학인가? 지금 보시면 저게 제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병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버드의 병원이에요. 하버드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고 일단은 미국 대학교는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건강검진이라기보다 예방접종을 다 받지 않으면 수강 신청이 안 됩니다. 특히 다른 학교는 모르지만 하버드는 그래요. 그래서 입학 전에도 저도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뭐 B형 간염, 뭐 A형 간염, 뭐 어떤 어릴 때부터 맞았던 거 다 기억해내고 막 수두주사 맞았는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만큼 대학에서 중요한 거는 학생의 그런 건강.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해내갈 수 있는가.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버드의 지금은 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건물이 높아지고 있는데 학교 병원이 따로 있어요. 학생들이 가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 한 층이 멘탈 헬스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내가 정말 잘났어.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오던 친구들이 왔는데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의 양의 공부가 있고 정말 나보다 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 분야는 또 이 친구가 잘하는 건데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거기서 오는 좌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치료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였고요. 저는 뭐 그래서 간 건 아니고요.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상하다 했는데 다음날까지 너무 아팠는데 이제 맹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장이어서 병원에 한 3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저는 그때 약간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입원을 하고 이제 학교에 이제 못 간다고 이제 연락을 이제 드렸는데 갑자기 학교에 인터내셔널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학생 업무 담당 업무 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병원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 전화기로. 제 핸드폰 번호도 알지만 병원에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오더니 너 괜찮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병원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미국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증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나 보다 싶었는데 너 외국에서 유학 갔잖아. 혼자 유학 갔잖아. 가족은 있어? 친구는 있어? 너 돌봐줄 사람 있어? 없으면 내가 보내줄게.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사람을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주고 제가 정말 그 아픈 중에 저의 건강을 생각하고 더 놀랬던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일일이 메일이 다 저한테 이게 보내신 거죠. 이제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당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이 한 분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한테 보내셨던 게 나는 네가 교실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가 너무 그리워. 네가 다시 몸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실에 함께 앉아서 나랑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근데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마음도 많이 이렇게 약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그런 걸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당시에는 제 당시의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도 이때는 잠깐 한국에 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사실 뭐 영어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 의학적인 용어도 또 알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도움을 받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게 정말 최고의 대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학기에는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계획적으로 임신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갑자기 마지막 학기 좀 전에 이제 겨울방학에 임신을 했는데 계속 고민을 했죠.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마지막 학기니까 좀 다녀보자. 지금 다니지 못하면 이제 다시 학교에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남편의 그런 설득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래도 졸업장을 받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졸업장을 이제 들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중간에 입덧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막 화장실 막 갑자기 가고 근데 화장실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수업 시간,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친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입덧 때문에 화장실에 나와 있고 잠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저 자신이 되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면서 되게 안타깝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에서의 더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했지만 공부도 하면서 제가 또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귀국을 했죠. 예,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놔뒀어요. 하버드 다녀오고 바보가 되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한국이 한 2년 반,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많은 것이 변해 있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크게 대통령부터 이제 변해 있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보되어 있는 느낌인데 저만 혼자 저는 16년의 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하버드에 다녀오고 보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막 10살 때부터 코딩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외국어 뭐 4-5개는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룹 과제를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많아요. 그냥 저는 내가 컴퓨터랑 과제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컴퓨터처럼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뭐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뭐 엑셀 이런 뭐 아니면 통계 이런 거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학교 다니는 내내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저도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내가 제일 그냥 못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모르는 게 많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다행히 이 얘기를 한국에 와서 이제 케네디 스쿨 졸업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 케네디 스쿨 갔다 왔는데 저 좀 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멍청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잘 갔다 온 거라고. 바보 됐으면 잘 갔다 온 거라고. 우리가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이다, 뭐 명문대다 이런 데를 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거를 모르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다행히 저는 좀 희망을 얻게 됐죠. 아, 내가 바보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찮게 느껴졌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두는 특별하고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도 특별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구나. 다시 나의 특별함을 찾는 과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이죠. 이제 다시 해서 제가 한 게 listening, learning and reading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또 배우고 내가 나 자신을 또 이끌고 또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제가 그 에세이에 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어제도 이제 오늘 오면서 봤어요. 이제 제가 이게 그냥 두 단락인데 둘 다 제 에세이에 썼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면 제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인데 은혜라는 말은 이제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페이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커피를 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priceless gift라고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고 한마디로 은혜라는 게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게 바로 내 이름이야. 근데 내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나 굉장히 운이 좋아서 38선 밑에서 태어난 것 같아. 내가 38선 위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지금의 북한 친구들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그 북한에 있는 어떤 그 자신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학대당하고 있는 아니면 박탈되거나 억압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좀 다시 이렇게 베풀고 싶다. 그리고 이게 그냥 에세이인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과 협상의 기술을 너네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나 당연히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의 뭐 미혼모들이나 그러니까 marginalized people이라고 하는 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분들, 어렵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제가 뭐 38선 얘기를 썼지만 밑에 뭐 너의 학교를 가고 싶어 그러면서 약간 뭐 그 국회의원 이런 거 쓴 거는 사실 나 좀 뽑아줘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썼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단락에서는 이건 다 각각 다른 에세이예요. 그 다른 에세이에서 한 단락씩을 빼온 건데, 제가 그 청년비례대표가 되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부대변이 됐던 내용들을 다 썼죠. 이력서나 추천서에 다 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었어. 근데 나는 굉장히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권력이라는 잠깐 사라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배워서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뭐 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나의 이런 관점들, 이거를 학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이제 두 가지 에세이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에세이의 내용처럼 제가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정말 세상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은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는 제가 막 어떤 포지셔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무엇이 되어야 되고를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생에서는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빨간머리 앤으로 돌아오면, 앤이 이런 말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린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그 일이 꼭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드럼을 칠 수 없다, 갑자기 내가 수영할 수 없다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한계를 정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어떤 소망과 꿈이 있을 때 그 일을 노력하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를 해도 거기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패가 아닌 거고요. 성공을 했으면 또 거기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수업은 이제 저도 이제 4학기를 들었고,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에 학생이 한 1000명이 넘죠. 120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수업이 250개 정도 개설이 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수업은 3명이, 5명이 듣는 수업도 있지만 어떤 수업은 뭐 150명 이렇게 듣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들을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크게는 행정대학원이기 때문에 통계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과목이 있는 거고, 통계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IR 파트가 있고, 이제 뭐 선거라든지 국내 정치가 있고, 뭐 리더십 부분, 그 다음에 협상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한국에서도 뭐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한국정치학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제가 들었던 수업은 이제 가자마자는 그때 미국의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은 그 거건 교수님이라고 막 CNN에서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대선을 예측하는 거죠.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이제 조를 이제 14조 정도를 나눠서 학기 동안 하는 거고, 학기 말쯤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제 거기에 나와서 우리의 통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좀 분석하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게 14팀 중에 트럼프를 맞추는 팀은 한 팀이었어요. 근데 그 한 팀도 이제 발표할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할 때 이제 좀 많이 좀
공격을 좀 받았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지만 통계상으로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그 샤이 보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쪽에서도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힐러리가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케네디 스쿨 자체가 다이버시티를 중요하게 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진보 성향으로 리버럴 다이버시티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거기서는 뭐 트럼프 지지자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분위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뭐 학문적으로 뛰어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곳이지만,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대로 다양하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케네디 스쿨은 더 프랙티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고 해도 약간 이렇게 이론이나 그런 게 중심이 되고, 저희는 케이스 스터디를 직접 해요. 그래서 협상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저희가 모두 다 그러니까 자료들을 로스쿨 수업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다가 나중에 막 싸우기도 해요. 막 진짜로 막 협상하고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입학에서 가장, 사실 일단 졸업을 말씀드리면, 졸업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낙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다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또 교수님이랑 또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어서 계속 과제를 내고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졸업이 그냥 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너가 자격이 있으니까 졸업할 수 있어라는 거는, 여기서는 정말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첫 학기 때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첫 학기 때 말을 한 번인가 밖에 안 했어요. 모든 수업에서. 왜냐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막 서로 손을 들고 얘기하고 막 앞장서서 나가니까, 저는 또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 다 옳은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정말로 학생들이 약간 선생님한테 도전하듯이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선생님 하시는 거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하다가, 저도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좀 말을 많이 했죠. 좀 그냥 말을 잘할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고 저의 의견을 좀 명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었던 게, 저 외국애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나 은혜 말에 동의해. 은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막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해도 내 의견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공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입학은 뭐 되게 얘기하면 길지만, 사실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온 친구 중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서울대가 아닌 친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통 보면 뭐 본인 국가에서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거의 탑 대학교를 나와야지 많이들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이 친구들의 입학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은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그러니까 학점이 높은 거죠. 학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열심히 여지껏 살아왔던 그 경험, 경력들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다음에 그 에세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썼던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그 에세이 보면은 이제 입학사정관이 보고 눈물이 한 방울 나오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 찍 나오면 된다고. 이거 보는 시간이 한 명에 2, 3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2, 3분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뭐 꿈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포지셔닝을 했죠. 그러니까 뭐 무슨 자리가 돼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지금 느끼는 거는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그게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그냥 강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조용히 책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저의 꿈은 말과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대마초 같은 경우는 보스턴도 합법이어서 제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근데 이제 벽난로에 이제 대마초 냄새가 나는 거. 전 대마초 냄새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 담배 냄새 같은데 이게 담배 냄새가 아니고,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1층에 이제
그 세큐리티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밑에서 대마초를 학생들이 펴가지고 대학생들이 다 사는 아파트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임신한 상태고 굉장히 무서워서 이제 그냥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근데 대마초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도 많고 사실은 어떤 막 미국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대마초 하는 친구들이 많고 사실은 대마초가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중독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그렇다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는 미국이 아니고 보스턴에서는 막 그거 가지고 논란은 없어요. 그냥 대마초 자체를 약간 담배 정도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길에서 담배 피면 싫어요. 어디서 피지 마세요라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똑같이 대마초도 그 정도의 왜 케네디 스쿨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에 포함이 됐는데 물론 다른 공공 정책을 하는 학교들 제가 콜롬비아 시파랑 NYU의 와그너 스쿨도 넣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 이제 행정대학원들은 약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공무사회나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케네디 스쿨은 말씀드린 대로 네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뭘 할래? 그리고 정말 세상을 더 낫게 좋게 바꾸기 위한 친구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가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이제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굉장히 엘리트고 너무 많이 배운 친구인데도 그 친구의 꿈은 내가 정말 가서 아프리카 가서 우물 하나 파는 거고 내가 정말 글 못 읽는 애를 도와주고 싶고 학교에서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MBA나 로스쿨에는 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학비 생활비 같은 경우도 이제 학비도 굉장히 비싸죠.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만나자마자 사실 결혼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도 돼요. 그러니까 첫 학기 때 만나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둘이 같이 떠나는 월세를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아꼈고 보통은 이제 친구들도 같이 이제 서블렛으로 해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방 3개, 4개짜리를 해서 그게 내가 방 하나 정도의 돈만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축을 해놓은 게 있었고 미리미리 해놓은 게 있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많이 거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제일 비싼 게 사실 렌트예요. 그러니까 집값.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양인 관련해서도 그 동양인 제한한다는 거 그때 그 하버드에서도 사실로 밝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친구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전체 만약에 100명이라고 봤을 때 전체 인원을 뽑을 때 동양 친구가 실제로 성적으로 뽑으면은 막 30-40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저는 동양 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다양성의 관점에서 왜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뽑아야 되고 또 히스패닉도 뽑아야 되고 에이시안도 뽑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고 저도 학교를 원서를 낼 때 생각했던 게 나의 경쟁자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30대 여성이다. 왜냐면 제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20대 남자랑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타겟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원서를 낼 때도 내가 그러면 동양 여자로서 30대로서 이 사람한테 봤을 때 뭔가 나의 특이함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는 걸 해야지 내가 막 그냥 예를 들면 북미에 사는 아니면 러시아에 사는 남자애랑 비교를 해서 저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청강은 사실은 좀 보통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는 수업도 많지만 청강은 거기에 이제 연구소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교차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MIT 주변에 이제 MIT도 가깝고 터프트 대학교도 가깝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 와서 듣기도 하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긴 해요. 그리고 청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배우자가 되면 청강을 또 할 수 있어요. 한 학기에 2개씩. 일단 한국, 미국 대학원이 굉장히 차이가 큰데 어딜 가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이라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위계 질서, 뭔가 이렇게 교수님과의 제자 관계가 막 저희는 이제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막 스승님 이런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되게 재밌었던 게 선생님들이 되게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많이 다가와 주시고 저를 대우하실 때도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친구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내 친구인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 하나 얘기 드리면 그 언어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유교에서도 있는 건데 저는 미국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나이 많은 사람이랑 친구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봤는데 거기에 비밀은 언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한 살만 많아도 아니면 몇 개월만 많아도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미국은 제가 50살 된 아줌마한테도 너 밥 먹었어? 야,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손한 표현을 뭐 썰 하면서 뭐 쓰지만 결국에는 내가 선생님한테도 반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생각으로 살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성숙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언어적 차이에서 굉장히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폐강 기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폐강 기준 같은 거는 이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막 6명 안 되면 폐강되고 뭐 이랬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교수님 재량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계속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더 늘리고 싶으신지 줄이고 싶으신지 해서 교수님한테 좀 권한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제가 갔던 석사는 그 석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였지만 예를 들면 그 반기문 그 사무총장님이 갔다 왔던 과정은 1년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그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과정을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학부 졸업하고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과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 꼭 석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10년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도 보면은 저 한 번 지원해서 한 번에 됐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제 남편도 되게 잘했다고 한 게 10년을 했는데 제가 뭐 다 돼야지 하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제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어벤져스 뭐 퍼즐 맞추듯이 그런 건가? 예를 들면 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 국회 활동을 하면서 경력이라는 퍼즐을 맞춰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아니면 제가 또 뭐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꼈던 것 아니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모두가 조각조각 맞춰져서 그 한 번에 그냥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보면은 한 번에 원서 내서 된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미국 친구들도. 근데 굉장히 저는 사실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여 입학 같은 경우는 기여 입학이라기보다는 있긴 있죠. 왜냐면 제가 들어갈 때 사라포바 있죠. 테니스 선수. 그 여자가 NBA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자는 예, 시험을 안 봤죠. 그 정도가 되면 네, 시험을 안 보고 오라고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정도 되기는 이제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책 같은 경우도 저도 요즘 한국에 어떤 정책을 도입할까라고 생각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요즘 생각이 많은 게 예전에는 미국에 이런 제도 있어, 야 유럽에 이런 제도 있대, 이런 거 한국에 들으면 정말 좋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하버드 가서 그건 완전 깨졌죠. 당연히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른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그 정책을 한국에 들여와서 그 정책을 그대로 한다는 게 그냥 심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배워왔던 다행히 미국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케이스들을 많이 스터디했으니 그것들의 어떤 좋은 점만을 모아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거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적용하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네? 약간 제가 플렉서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학교에서 그거를 배워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이게? 그 다음 뭐 직업 그 부분 했었고 향수병은 근데 있었어요. 왜냐면 임신을 해가지고 막 저는 이제 순댓국밥 먹고 싶고 막 이제 이삭 토스트 먹고 싶어갖고 그거 유튜브로 근데 그걸 유튜브로 계속 그 만드는 과정 요즘 막 보여줘요. 그 이삭 토스트 아줌마가 막 이렇게 해주고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보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보스턴에 순댓국밥이 없어가지고 이제 뉴욕을 갔어요. 남편이랑 5시간 운전해서 이제 순댓국밥 먹자 갔는데 보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남편은 안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10개를 포장을 했어요. 갔는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갖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순대 냄새를 못 맡아서 나서 향수병. 그리고 이제 임신하니까 엄마 보고 싶고 뭐 그런 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치 활동에서 앞으로 중요한 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의 꿈, 그래서 말과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특히 어떤 분야의 사람들인가라고 돌아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통일 분야의 전문가나 뭐 그런 뭐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미래의 통일이 되었을 때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랑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는 사실 지금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교류하고 뭔가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도 함께 참여하고 같이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정치를 시작했던 계기가 저희 부모님께서 미혼모 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혼모들,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좀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친구들, 그 다음에 아이들 돕고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정책을 바꿔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책을 바꾸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제가 스피커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낼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뭔가 불만은 있는데 뭔가 얘기할 수 없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대신 좀 목소리를 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